안녕하세요. 조선산타입니다. 5월 28일 목요일이고요. 6시 5분. 선거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보이고, 개인적으로, 그죠?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는 나이가 들면서 이제 어떤 막연함에서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파워맨이 그리고 진정성이 있느냐 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행사다 라는 걸 점점점 더 느끼게 돼요. 실제로 투표 참석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아마 나이를 점점점 먹어가면서 드신 분들이 투표율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0대가 투표율을 끌어올리면 여러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그런 사회라면 또 여러가지 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예요. 정치 자체를 나쁘게만 보는 또 경향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정치하면서 이 일이나 해야지라고 정치 자체에 대한 혐오로 인해서 나오는 사회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차월에 개인적으로 좀 도서 발제를 모임에서 하게 됐는데, 알베르트 까미의 이방인이 될 거예요. 까미의 이방인. 어머니의 죽음을 아주 건조하게, 삶의 일부이긴 하지만 사회 관습 자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소적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주인공 메르소의 시선으로 보는 프랑스 한 해변, 몸이 건조하고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되는 일상의 나날들을 한 친구가 아라비아인과 다툰 장면을 보고 길을 걷던 중에 그 아라비아인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서 총을 꺼내서 그를 제거해버리는, 그 사건 자체에 대한 결말과 그 주인공이 이후에 재판소에서 자신에 대한 변호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다는, 상당히 처음 읽었을 때 다소 굉장히는 아니고 다소 신박하다. 그리고 그 기저에 깔린 소설의 소설 이외에 이면의 철학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그 어마어마한 그 빙산의 일부인 이방인과 그 아래에 깔린 까미의 평가 등이 뭐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이후에 평단이라든가 철학사에서 그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60년대면은 정말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모든 것에 대한 해체를
사람들의 생각, 세계대전 이후에 벌어지는 어떤 극단적인 체제의 갈등 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모순들을 젊은이들의 시선으로 해서 폭력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철학이라든가 역사 등이 해석 자체가 많이 바뀌잖아요. 역사 철학 분야에서는 역사를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만 보자고 하는 무미건조한 내용에서 이후에 역사가의 시선으로 과거와 현대의 어떤 분절된 세상을 역사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서 그려지는 역사가의 중요한 선택이 또 역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이해식하에 모더니즘적 생각, 이후에 권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역사이므로 그에 관련된 젠더에 대한, 특히 여성에 대한 억압, 남성 중심의 사회, 그리고 제국주의가 가지고 있는 힘에 의해서 재편되는 역사, 승리의 역사라는 부분을 강력히 비판하는 내용의 역사관이, 역사 철학이 주요 사조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이방인이라고 하는 메르소 주인공을 통해서 현대 생활에 있어서 주어지는 정말 무미건조한 생활,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 등이 딱히 어떤 것에 의미를 부여할 만한, 종교가 있다라고 하지만 종교 자체도 하나의 형식적인 지문에, 인간의 지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지문 자체도 생체적인 지문이므로 죽음 이후에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 살았을 때의 어떤 그 사람에 대한 표시일 뿐이지. 알베르트 까미, 아마 그가 일찍 요정을 했고 교통사고로 아마 죽지 않았나요? 그 시대에는 서구 유럽이 왜 그리도 인간에 대한 삶 자체에 대한 회의를 꽤나 깊게 비판했고, 그 사실들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면서도 냉소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왜 그 시대였을까? 근데 뭐 많은 모순들이 그 시대에 이제 뿜어져 나왔던 것 같아. 스탈린이 죽고 소련의 여러 가지 모순들이 밝혀지면서 또 다른 모순으로 그 모순을 덮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는 이즘, 정치 공산주의라는 문화의 잘못된 지도자의 판단이 얼마나 많은 끔찍한 희생을 할 수 있느냐, 수백만이 죽어나가는 어떤 현실, 그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히피 문화가 지속적으로 유럽 사회와 연동이 돼서 반전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 전쟁에 대한 무의미함,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속절없는 죽음들과
의미 자체가 없잖아. 자기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해갖고 한 국가 자체의 통일과 체제와 민족성을 막 말살하는, 지금 다 그런 사실들이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거짓말과 음모를 통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중동 사태도 어떻게 보면 패권주의자들,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의미에서 이에치카가 얘기하고 있는 역사란 무엇인가. 이게 뭐야 이 사람들.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의해 역사가 쓰여진다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마르크스에 대한 역사주의적인 생각, 그와 연동돼서 일전에 부활이 가지고 있는 라스콜리니코프의 그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초인론 있잖아요. 초인론이 가지고 있는 초인, 나폴레옹이라든가 알렉산더 등의 그가 주장하는 그 소설적 한 인간이 주장하는 목적이 정당하다면 수단은 어떤 것도 책임에서 회피될 수 있다 라는 무시무시한 생각들이 실제로 우리들에게는 실제로 그런 무시무시한 생각들이 펼쳐지고 있고, 그건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유감스럽게도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세상이 살고 있다는 게 우리 인류의 굉장히 심한 취약점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향후에 이루어지는 AI 세계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말이죠, 권력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과 그에 연동되는 수단이 어떤 AI가 접목이 돼서 그 권력이 반대편 권력을 제거해야 되는 투키티데스의 함정 같은 이 상황에서 분명히 굉장히 그 모순의 폭력과 비극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활이라는 소설이 정말 그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저 밑바닥의 심각한 모순에 대한 거를 강력하게 경고하는 게 아닌가. 맨 마지막에 그 시베리아 벌판에서 라스콜니코프가 자신만을 사랑하는 어떤 순결한 여인을 극도로 부상시키면서 인류애와 사랑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마치 신과 같은 아름다움을 선사하잖아요. 고통에서 해결해 나가는, 마치 불교에서 말하는 니르바나를 바라보는 듯한 고통의 원인이 딱 제거되잖아요. 학자들은 자신이 품었던 초인륜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그 자신의 애인을 바라보면서 그 추운 겨울에 자신만을 바라보고 쫓아온 그 애인, 여자, 차월에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발표되는 이방인이라는 책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비 오는 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 가지 생각이 약간 축 처져. 비가 오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나를 절대적으로 뭐 지지했거나 나의 훈육을 했던,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모든 것에 함께 했던 나를 품어냈던 어떻게 보면 신과 같은 부모들이 한 분 두 분씩 쓰러져 나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깊은 좌절감을 느끼는 게 사실 요즘이야. 처가 쪽에 그 소설 건강하시던 분들에 대한 속절없는 어떤 무너짐,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서 폭혈없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그 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속상하게, 침울한 요즘이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 나 오늘 주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 5월 28일 목요일 산타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